안녕하세요. 사연을 늘 잘 듣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는 끔찍한 인연을 끊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한다면 저 혼자만 겪은 일은 아니고 저희 남편과 같이 겪은 일이죠. 아마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보다는 우리 남편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끊어낸 인연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도련님이었거든요. 이 둘은 성실하고 착한 남편과는 달리 볼 때마다 좀 영악하고 속내가 시커먼 상태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늘 우리 남편에게 잘해주는 듯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꼭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는 한 번씩 꼬장을 부리면서 우리 남편을 난감하게 했었고요. 그걸 저는 옆에서 지켜봐 오면서 항상 쉴드를 쳐줬었는데 이번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쪽에서 넘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그 길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주었답니다. 그 시원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고자 해요. 일단 저희 남편을 만난 건 제 직장에서였습니다. 저는 세무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세무서 쪽에 본인 사업장 세금 관리를 맡기로 온 의뢰인으로 남편이 왔다가 그때부터 연을 맺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은 서울대학교를 나와 직장을 잠깐 다니다가 본인의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대기업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랑 만날 때만 해도 막 사업장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라 미흡한 게 많았고 세금 쪽으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서 저랑 소통을 많이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진지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 관계가 발전한 뒤에도 남편은 여전히 사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저는 과감하게 결혼을 선택했죠. 솔직히 말해 이 결혼은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결혼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남자가 사업에 목숨 걸면 답도 없다면서 죄다 저를 말렸어요. 심지어 제 친구 한 명은 사업 그만두고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가면 그때 결혼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을 만큼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저는 딱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후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살길 원했어요. 엄마가 유방암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옆에서 돌봐드릴 수밖에 없어. 이건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할 때부터 미리 말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댁에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던 시모 쪽에서 황당한 대답을 내놓아 순간 뻥 쪄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지금도 같이 살면서 제가 돌봐드리고 있어요. 유방암이신데 옆에서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해서요. 저나 남편이나 일은 하고 있어서 간병인을 따로 두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옆에서 모셔야 안심이 되어서 결혼 후에도 지금처럼 같이 살려고 해요. 다행히 이 사람도 그러자고 해줘서 어머님께도 미리 말씀드려요. 음, 그래? 난 그건 좀 반대인데.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해서 남편 보내고 나서는 우리 큰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네가 수옥 데리고 가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다 장모까지 모시게 한다고? 우리 애가 지 장모 모신다고 나한테 소홀히 하면 어떡할래? 나는 내 아들 며느리랑 둘이 나눠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싫어 얘. 어른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철딱서니 없게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대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이기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모 밑에서 내가 남편 하나 보고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의 듬직한 모습으로 인해 저는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다시 굳게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저의 남편이었죠. 제가 당황해하고 있는 걸 본 저희 남편은 본인이 나서주어 상황을 잘 마무리해 주었던 거 있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장가 가서도 어머니한테 효도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저보다도 더 살뜰하게 어머니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업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똑 부러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가 두 분께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남편의 현명하면서도 지혜로운 대답에 저희 시어머니는 입만 삐죽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까지 거들어 어머니를 좀 달래드리니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지켜볼 거야. 나 서운하게 하지 마. 라고 하시며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사는 걸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찝찝함 없이 시어머니의 동의하에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어 마음은 편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제 뒷바라지를 받으며 더욱 활발하게 사업에 전념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결혼 전에 잘 안 되었던 사업이 결혼 후라고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남편은 겨우 3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간신히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고 저희 집에 넉넉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탤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벌어왔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돈을 못 벌어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감안할 생각이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을 사랑했죠. 게다가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며 운영을 하던 회사를 2명의 직원이 생길 만큼 성장시켰으니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바람일 뿐이었을까요? 남편의 사업은 갑작스럽게 하향세를 맞게 되어 버렸습니다. 직원 중에 한 명이 남편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턱하니 얹어놓고는 그 밥상을 통째로 뺏어가 버렸거든요. 남편의 회사는 광고회사였는데 기업이나 홍보를 원하는 업체와 연결을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회사 운영의 8할을 차지하고 있는 굵직한 거래처들과 SNS 인플루언스를 뺏어가 자기 광고 회사를 따로 차려버린 거죠. 그렇게 직원에게 배신을 당한 남편은 큰 좌절을 맛보고는 사업을 일으킬 힘도 없이 집에서만 뒹굴거리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에 참고 참다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얼굴 죽상으로 하고 있을 거야?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재기 안 해? 이대로 포기할 거야? 사업을 다시 못하겠으면 그냥 접고 일반 회사로 들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건 당연한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집에만 있을 거야? 내 생각은 안 해? 우리 애기는, 우리 엄마는. 저는 한 살배기 자신의 딸도 생각하지 않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담아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더랬죠. 하지만 그렇게 한 번 했다가 저는 등짝 스매싱을 제대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등짝을 세게 후려친 건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어요. 이 기집애가 지 서방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예, 사업하면서 겪는 이런 일 저런 일은 뭐 당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야 해? 다른 것도 아니고 믿었던 직원한테 배신당해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네가 참아주면 얼마나 참아줬다고 힘들어하고 있는 니네 서방한테 언성을 높이긴. 너나 잘해 이거사. 나는 널 그렇게 매정한 인간으로 안 키웠어. 한 번만 더 우리 사위한테 소리만 질러봐 아주. 내 딸이라도 가만 안 둬. 엄마는 되려 저보다 저의 남편의 편을 들면서 호되게 저를 나무라셨어요. 평소에 둘의 사이가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각별해 엄마가 남편을 생각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엄마와 같이 살면서 저희 엄마와 남편은 저보다도 더 둘을 알뜰살뜰하게 챙기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이렇게 서로를 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결혼 후 이상하게 어색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시댁에 방문을 하면
시어머니는 도련님은 알뜰살뜰하게 챙겼지만 장남인 우리 남편은 본체만체 한 적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다가도 꼭 돈 얘기를 할 때만 좀 살뜰하게 챙기고 그 외에는 쌩하게 대하면서 도련이만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던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며 얼버무리던 그가 엄마와 저, 남편과 이렇게 셋이 앉아 간만에 집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랑 남편은 술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펑펑 울며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실은 제가 결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저 사실 숨기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가 아니셔요. 친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나중에 새장가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제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초등학교 내내 참 외롭게 지냈어요. 아버지도 친어머니를 잃고 방황을 오래 하시느라 저를 돌보지 못했었는데 재혼하시면서 다시 생기를 되찾으셨죠. 저도 한참 외로움을 겪다가 엄마랑 남동생이 순식간에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좋았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아니,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어머니의 손길이 저한테는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어서 참 힘들기도 하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제가 손을 놓으면 남남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참 지칩니다. 참 힘들어요, 이 관계가. 근데 가족이 없는 저의 삶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남편은 펑펑 울면서 어릴 때 상처를 꺼내며 지금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고백하는데 그때 저랑 저희 엄마도 같이 울면서 남편을 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엄마가 친어머니가 못다 준 사랑을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며 남편을 보듬어 주었고 그때부터 이 둘은 애틋한 관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도 엄마는 저를 혼내키고 나서는 밖에서 얼른 나가 맥주나 몇 캔 사오라고 시키시고는 제가 사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한 캔을 따서 남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자, 자네, 얼른 이거 먹고 일어나. 힘들지?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게 인생 아니겠는가? 앞으로 사업하면서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고.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경험치 쌓는 거라고 여겨. 자, 어여 한 잔 해. 얼른 한 잔 하고 탈탈 털고 일어나자. 우리 예쁜 사위. 엄마는 남편을 다독여 주었고 남편은 제가 성깔을 부려대도 못 일어나다가 엄마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은 듯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나가서 주저앉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 보려는 남편을 응원했지만 남편의 사업을 못마땅해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의 사업을 못마땅해 하기보다는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시어머니의 말씀은 남편이 사업을 하면 돈으로 빵빵하게 뒷배경이 되어주어야지만 승승장구를 할 텐데 제가 그 역할을 못해주니 남편이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다며 늘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자주 찾아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처럼 챙기기 위해 노력을 했더랬죠. 그러던 중 이제는 이 시어머니를 아예 저희 엄마처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엄마는 갑작스럽게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면서 상태가 나빠지셨고 그 뒤로 단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랑 남편은 큰 슬픔에 잠겨 힘들어하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당황스러운 말씀을 저희에게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사돈도 멀리 가셨겠다. 이제 그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마. 안 그래도
나도 우리 둘째랑 살면서 집도 적적하니 외로웠는데 잘 됐네. 이참에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집 정리 좀 해둬라. 당황스러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저는 잘못 들은 줄만 알았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로 시어머니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거기에 도련님까지 모셔야 한다는 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바로 싫다고 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신혼도 없이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 없이 저희 엄마를 봉양해 주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어머니를 모시는 게 맞았어요. 물론 도련님이 좀 걸리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들어보면 워낙에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 마주칠 일이 별로 없을 거라 하시기에 큰맘 먹고 집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올 작정을 아주 진작부터 하셨었는지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끝낸 뒤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가 바쁘게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물론 저희 도련님도요. 방은 엄마가 쓰시던 방을 시어머니가 쓰시게 되었고 도련님은 제 딸방으로 꾸며놓은 곳을 안방으로 다 치우고 그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하고 껄끄러운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저한테만큼은 더더욱 부담스럽고 힘든 동거였어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 도련님 때문이었죠. 저는 엄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애 낳고도 못 썼던 휴직을 그때 쓰게 되었거든요. 혹시 몰라 1년 휴직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돌아가신 엄마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밖에 나가는 게 일상이라던 도련님이 희한하게 집 밖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일을 나가고 나면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 사귄다며 마실을 나가시고는 한참 뒤에야 들어오셨죠. 그 사이에 저와 도련님은 둘이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도련님이 이상한 눈빛을 보이며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별 시덥지 않은 대화를 걸어대며 저에게 추근덕대는 듯한 인상을 풀풀 풍겼어요. 제가 혼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으면 옆으로 와서는 형수 도와드려요? 저 집안일 잘하는데 우리 형보다는 내가 나아요. 이런 가정적인 남자 어때요? 사업하느라 밖에만 있는 무책임한 사람 말고요. 라는 식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불편해서 그냥 말도 맞받아치지 않으며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제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받아주는 걸로 착각이 들었는지 나중에는 점점 더 찝쩍거리는 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형수, 나는 형수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에요. 얼굴도 예쁘지, 성격도 좋지, 가정에 충실하지. 거기다가 이 손 고운 것 좀 봐. 나도 손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좀 보실래요? 라는 식으로 굉장히 추파를 던지는 말을 강도 높게 하거나 한 번씩 제 몸까지 터치를 하는 통에 저는 참고 참다가 도련님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순화를 시켜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을 넘어가는 농담이 지나치게 컸어요. 그래서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 질러버렸죠. 도련님, 그거 지금 저한테 할 말 아닌 거 아시죠? 도련님 말대로 저 도련님 형수 되는 사람인데 어디서 자꾸 그딴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은 일 안 나가세요? 그 나이 먹도록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왜 우리 남편 자꾸 깎아내려요? 도련님이나 정신 차리고 나가서 일이나 좀 알아보세요. 쓸데없는 농담할 이 시간에. 저의 높은 언성에 도련님은 얼굴까지 빨개지며 굉장히 창피해했어요. 그리고는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는지 저한테 한 소리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집에 저희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서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도련님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놓고 저보고 좋아한다는 말까지 꺼내더라고요. 이 도련님이 미쳤나 싶어서 저는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남편이 일을 나가 있는 사이에 먼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 말이 더 가관이던 거 있죠? 어머니, 저 도련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도련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좋대요. 저한테 자꾸 치근덕댄다고요.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어머님이 도련님을 출가시키시던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머, 얘, 우리 둘째가 어때서? 내가 보니까 너는 우리 첫째보다 둘째가 더 어울려, 얘. 그러지 말고 우리 둘째는 어떠니? 내가 보기엔 너한테 딱인데 말이야. 우리 첫째는 솔직히 뒷배경 빵빵한 여자가 어울리지. 너는 영 아니야. 상상도 못했던 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이 모자가 쌍으로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진짜 제가 어머니 생각 없고 개념 없이 나이값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너무하시네요.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우리 남편을 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아니 이게 어따 대고 또 성질이야. 야, 내가 만만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우리 둘째 어떤지 생각이나 좀 해보라고 하는 소리잖아. 이게 아주씨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드네. 아니면 말지. 저는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닫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오라고 한 뒤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사업으로 고군분투하는 게 마음에 쓰여서 제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건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그 뒤로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소리를 내뱉던 거 있죠.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한 뒤 며칠 뒤에 어떤 여자와 함께 저와 어머니, 도련님이 같이 있는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여자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신이 나서 맞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화색이 돌던 얼굴은 여자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완전한 사색으로 물들어야 했죠. 어머, 아들, 이 여자분은 누구야? 너무 예쁘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를 아실 텐데 모른 척 하시네요. 뭐라고요? 아니, 댁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어머니는 한껏 모른 채 하며 맞이한 어떤 여자가 자신을 아는 채 하니 매우 당황해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뒤이어 한 행동으로 인해 경악을 하셨죠. 제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성실한 아드님을 어떻게 뒤통수 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저 이 사람한테 붙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 사람 사업 잘 되고 있으니 저한테 돈다발 안겨주겠다고 하신 거 저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꼬시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여자에게 제 남편을 꼬시게 하고 그걸 미끼로 저와 남편을 이혼시킬 요량이었어요. 그런 다음 자기 아들과 저를 엮이게 해서 결혼을 다시 시킬 작정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큰아들은 쓰레기 음식물처럼 버리고 둘째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저의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아파트, 사망보험금, 그리고 제 안정적인 직업,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될 짓들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뱃속으로 낳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한 집에서 살며 엄마라고 불렀던 제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여자가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물론 제 남편이 꼬신다고 해도 넘어갈 사람도 아니지만은요.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아무리 꼬시려고 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심성 좋은 사람인 걸 알고 고백을 하게 됐다면서 말이죠. 이런 남편에게 그 두 년놈들이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폭로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웃기지도 않는 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너한테 우리 아들 꼬시라고 말한 증거 있냐고. 이 아줌마 진짜 멍청한 것 좀 보게.
내가 좀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다고. 아줌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짓거리 모든 내용들이랑 대화 내용들 다 내가 녹음해뒀다고. 당신 빼도 박도 못해, 이제.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내가 평생을 지켜보겠다고 애쓴 결과가 이래서 참 씁쓸합니다. 근데 나 이제 당신 내 어머니로 못 두겠어. 그러니까 당장 저 자식 데리고 우리 집에선 나가. 못 나가. 싫어. 절대 못 나가. 형, 나도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도 피해자라고. 저희 남편은 아예 이 사람들과 인연까지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들을 다 내쫓고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고 살았어요.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해서 내쫓아버리고 저와 남편, 그 여자는 셋이 집에 남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무릎까지 꿇으며 저희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멍청하게 행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습니다. 양심껏 저한테 다 말씀해 주셨으니 그걸로 됐어요. 저희 부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여자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우선 녹음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남편과 같이 가서 조사도 받고 왔고요. 하지만 그 두 년놈들은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미루면 사건이 종결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고의적으로 피하는 걸로 인정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검찰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애초부터 집에 시모랑 그놈이랑 들인 게 제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보 호구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돌아가신 엄마를 정말 극진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의 사랑이 목말랐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잘 모시고 싶었는데 그 선택이 제게 부메랑으로 다가올지 전혀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이 좋은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베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설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니 자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한 번은 도대체 누군가 해서 받았더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했냐고요? 경찰 고소한 거 치하해주고 다시 예전처럼 살면 안 되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첫째 아들 소중한 거 이제 알았다나 뭐라나. 당연하겠죠. 워낙 둘째 아들이 망나니고 능력도 없는데 누구를 믿고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 남편이나 됐으니 항상 챙겨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노망나서 그랬다며 울면서 비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당신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을 팔아먹어? 당신 같은 쓰레기하고는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찾아왔다가는 내가 니네 다리 몽둥이를 다 부러뜨릴 테니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라도 말하고 그 사람들과 인연을 끊으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제는 그 두 사람이 죽든 말든 전혀 신경을 안 쓸 거고요.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지금은 그래서 오롯이 저와 남편, 우리 딸 이렇게 셋이서만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끔은 남편이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있는 게 더 짐스러웠던 그 사람들을 안 보니 살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저 위로만 해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엄마의 빈자리가 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마음 잡기가 힘들었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성실한 남편이 있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잘 극복하게 되었네요. 누군가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믿게 되면 그 결과는 2가지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일생 최고의 인연을 만나거나 일생 최대의 교훈을 얻거나 저희 부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은 셈입니다. 그래도 힘든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인연으로 서로 남게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을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인연이 찾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사연을 마쳐볼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